수도권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운영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노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운행 구간이 짧아서인지 코레일이 운영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는 노선이 있으니 바로 3호선 구간에 속하는 일산선입니다. 오늘은 일산선에 대한 비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은 대화역에서부터 오금역까지 꽤 긴 노선입니다. 여기서 지축역에서부터 오금역까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대화역에서부터 지축역까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열차 역시 코레일 소속 차량, 서울교통공사 소속 차량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3호선 역시 개통한 지 오래된 노선인 만큼 차량 교체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원래 3호선 코레일 소속 차량은 이렇게 생긴 열차였는데 현재 대부분 신형 열차로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운행을 시작한 열차들은 기존 7인석 대신 좌석폭이 넓은 6인석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차량 대비 편의시설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운영구역은 지축역 승차 위치 7-2 부근에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축역에 가보면 이렇게 두 운영사 구역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역 한복판에 두 운영사의 구역이 구분되는 것은 이 승강장 가운데에서부터 철도청이 지은 일산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3호선은 개통 초기에 6량 1편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른 3호선 역들은 열량 열차 운행을 대비해 승강장을 열량으로 만들었지만 지축역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은 지역 주민의 요구로 신설된 일종의 간이역 느낌의 전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량 대응 승강장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3호선이 열량 편성 열차로 운행하게 되면서 이 역의 승강장 확장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때마침 철도청에서 일산선을 건설하게 되었고 이때 지축역의 승강장도 자연스럽게 열량으로 확장했는데 그래서 두 운영기관의 경계가 승강장 한복판에서 구분된 것입니다. 코레일 관할 구역인 2번 출구가 1번 출구와 분위기가 다른 것, 그리고 승강장은 하나인데 안내 표지판 스타일이 다른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축역과 삼송역 사이에는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가끔 일산선 구간에서 오금행이 아닌 삼송행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삼송행은 출퇴근 시간이 끝날 무렵에 있습니다. 원래 3호선을 계획했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양시 일산 신도시로 향하는 것이 아닌 벽지 방면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계획한 4호선 역시 과천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과천 쪽은 이후 철도청에서 과천선을 건설 4호선과 직결되면서 이 계획과 유사하게 실현되었지만 3호선은 벽지 방면으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 신도시의 건설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로 전철망을 구상하게 되는데 기존의 경의선을 복선 전철화하는 안, 그리고 일산선을 만들어 3호선과 직결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이 중 두 번째 안이 선정되어 일산선을 만든 것입니다. 일산선의 개통은 1996년 1월 30일이었고 이때부터 구파발, 지축역까지 운행하던 3호선이 대화역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선은 삼송, 원당, 화정을 지나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일산 신도시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화역에서부터 백성역까지 5개 정거장이 일산 신도시 내에 위치하는 역입니다. 뒤이어 소개하겠지만 경의선 역시 이후 복선 전철화되어 현재 경의중앙선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은 좌측 통행에 교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호선, 4호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이 모두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산선 구간의 경우는 기존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같은 우측 통행하고 직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는 오른쪽 출입문이 열리고 백성역과 같은 섬식 승강장은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통행 방식과 사용 전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정거장 분위기는 비슷한 시기에 만든 과천선이나 분당선과 비슷한 편입니다. 일산선을 구성하던 초반에는 원래 삼송역에서 화정역을 쭉 직선으로 이을 계획이었고 대곡역이 아닌 교회선과 경의선 각각 연결되는 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사동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원당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이 조정되었고 내곡역과 대장역을 만들려는 계획도 대곡역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일산선 계획에서는 백석역과 능곡역과의 연결선로를 이어 일산선에서 경의선을 바로 연결하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경의선의 경우는 2009년 복선 전철화되어 광역전철이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의선 전철은 2012년에는 공덕역까지, 2014년에는 용산역까지 이어졌고 이때부터 중앙선과 직결되어 경의중앙선이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일산선과 함께 일산 신도시와 서울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대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서해선 전철이 일산역까지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산역에서부터 능곡역 구간은 용산, 문산 방면의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원시 방면의 서해선 전철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산역에서부터 곡산역 구간은 4호선, 소인분당선 공용구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에 타는 곳으로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 열차가 번갈아 가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산과 분당, 사실 이 두 대표 일기 신도시는 일산시, 분당시가 아니라 각각 고양시 그리고 성남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산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 별도 일산시로 분리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별도의 시청사 부지까지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선을 만들 때 임시 역명에 보면 시청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산 신도시가 일산시로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되었습니다. 가칭 시청역이었던 역은 지금의 정발산역입니다. 정발산역에 나오면 일산 동구청이 보이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일산 시청사로 계획되었던 부지라고 합니다. 대화역에서부터 백석역까지 일산 신도시 구간을 지나면 잠시 지상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 대곡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대곡역은 3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교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역 자체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고양시를 지나는 이 세 개의 철도 노선 간 연계를 위해 만든 역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의선이 복선 전철화되어 2009년부터 수도권 광역전철로 다니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 역은 환승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3년에는 서해선도 들어오게 되어 3개 노선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 GTX-A 노선이 생길 경우 무려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됩니다. 대곡역에는 여기에 더해 올해 말 또 하나의 철도 노선이 추가로 생깁니다. 바로 2004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정기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에 다시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곡역에서는 의정부 방면에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올해 말 볼 수 있을 예정이며 광역전철 4개의 교외선 무궁화호까지 교차하는 대곡역은 이용객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선 구간에서 가장 마지막에 개통한 역은 원흥역입니다. 원래는 원당역에서 삼송역까지 꽤 긴 거리에 정거장이 없었으나 주변 택지 개발에 따라 역 건설이 확정, 2014년에 개통하였습니다. 지상역인 원당역, 지하역인 삼송역 사이에 있기 때문인지 이 역은 승강장이 지하 1층에 있고 두 승강장을 오가는 연결 통로가 지하 2층에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출구로 보면 1번에서 4번 출구는 5금 방면 승강장으로 5번에서 8번 출구는 대화 방면 승강장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역에서부터 5금역까지 수도권 전철 3호선 중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일산선 구간, 대화역에서 지축역 구간의 숨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철도 노선망 역할과 함께 화정과 원흥, 삼송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흥지구와 삼송지구의 도시개발로 이곳에 속한 전철역의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의 대표 전철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